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근데 최순실 씨 대단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여태까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아마 혐의를 거의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한 명이 돌연 사임계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신유의 시사탕탕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대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화면에 그 혐의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적용 혐의가 말이에요. 뭐 사기 미수까지 들어갔어요. 사기. 네. 예? 이건 대국민 사기쳤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피해 사실 관련돼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그 최순실 씨 관련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예. 직권남용하고 사기미수라는 건데 이게 원래 문제가 됐던 최순실 씨의 핵심 의혹과는 좀 비껴가는 좀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이 말은 긴급체포라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되게 강도 높게 참고인들부터 최순실 씨를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어서 이걸로 가지고 청구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제3자 뇌물 공여라든지 횡령 배임, 재단 그 관련된 금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그 의혹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일단 예. 설명을 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직권남용 예. 권리 행사 방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범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거는 뭐냐 하면 안종범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두 재단의 기금을 774억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강요를 했다. 예. 요 혐의입니다. 근데 원래 직권남용은 공직자에만 적용이 되는데 예. 공범이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예. 공직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한 거고 예. 사기 미수는 뭐 여기서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만든 그 페이퍼 커뮤니티 WK가 용역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4억, 3억짜리 용역, 7억짜리 용역을 해서 빼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거를 사기 미수라고. 근데 본 뭐 겁니다. 어차피 영장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혐의를 더 추가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진웅 변호사 맞나요? 이분이 영장 실시 수사 앞두고 사임계 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게 추가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예. 돌연히 이제 사임계를 낸 이유가 변호사들이 원래 이제 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상 변호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마 여론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들끓 거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변호사로서의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같은 여론에 감안해서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최순실 듣던 대로 보통이 아니야. 검찰 관계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보통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의 갑질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갑질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예? 예. 그 차붐이라고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제 원래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통상 어마어마하다고 예, 강남구 1억이 청담동인데 뭐 넘더라고요. 1억 몇 천만 원을 줘야만 회원이 되는 상황인데 회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와가지고 예약 시간에 있던 환자보다 나를 먼저 진료를 해주라 뭐 이런 행태를 해서 아마 거기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그 담당 의사에게 정말 갑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끄럽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고 내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또 빨리 진료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도 쌩때를 쓰니까. 이런 게 알려지면서 역시 멘붕을 주는 또 한 단면이. 제가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진료하라 해서 순서 세치기를 빨리빨리 해달라 하면서 화를 낸 게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잃어버려 가지고 뭐 두세 번 이렇게 분실해 가지고 찾아달라고 막 병원에서 전화기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찾아라 해서 거기로 화를 내고 오히려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찾아줬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강남의 이 모 병원이 차 모 병원이잖아요. 근데 병원이 여기가 VIP 회원권이 1억 몇 천만 원인 모양이에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런데 최근에 그 또 어디 개 모임에 가입한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도망갈 때도
심지어 도망 다닐 때도 걔 그거는 걔 야, 그 돈을 냈다며요.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게 갯돈 받으면 한번 다 모아서 갯돈을 가끔 받을 때 그 2, 3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 갯돈 받은 거라도 이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VIP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VIP 그건도 없으면서 VIP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세신사 하시는 분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이 저거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 최순실 씨 와가지고 나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아주 자기 자기 발 아래에 중심적. 있는 그렇죠. 것으로, 예. 나만의 세계에 그러니까 사시는 아니 분 모든 아닌가. 곳에서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뭐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 예. 가서 그냥 자기가 쭉 고르고 그냥 이렇게 빨리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 성질이 굉장히 좀 급하다. 속된 말로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행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하다하다 레지던스 그 마트에서 예, 그 자기가 살고 예, 있는 레지던스. 그렇죠. 그 예. 마트에서 문을 미처 열지도 않는데 30분 전에 와가지고 왜 문을 안 여느냐. 그 점장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갑질의 행태. 그러니까 아니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빨리 와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제가 볼 지나친 심리가 때는 아닌가 그래서 싶어요. 최순실 씨가 본인이 이렇게 검찰 출두할 때도 막 다 가리고 가지 말고 이걸 다 공개를 해야지 나중에 어딜 갔을 때 내가 누군지를 그렇습니다. 아느냐라고 얘기하면 다 할 거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그만두신 변호사 예. 그분도 어쩌면 이런 그 최순실 씨의 행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순실 씨를 그 주변의 증인을 들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 욕구에 되게 충실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만 보이는 그렇죠. 거죠. 내가 원하면 설령 그게 사회 질서라든지 문제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분야나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특권을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은 자기의 기본권이고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또 다른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져 있는 성격이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기초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면서 최순실 씨가 보면은 성격이 보면 아까 말씀 자기 이익 중심이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인데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자기 바로 주변의 서민들과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 자기 윗사람한테는 직언할 때 직언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윗사람한테는 깍듯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약한데 서번트 기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버트는 고사하고 아니 전혀 없는 거예요. 동료로만 생각해도 예,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신경 표현이 수정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권력자 곁에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그 전에도 그 새누리당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런데다가 뭐 지금 뭐 알려진 바처럼 돈까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돈 두 개를 늘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아나무인격인 그런 그 행동을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해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증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윤회 실장, 그러니까 자기 남편, 전 남편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할 그 당시에도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찾아가면 그렇게 좀 이렇게 그 고압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다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죠. 저 이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재벌 회장들 갑질하고 이러면은 우리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갑질하는 사람이 왜 여태까지 그렇게 잠잠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죠.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선 실세인데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죠. 이제 제가 수사를 해보면 지금 이 최순실 씨도 모든 걸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한 많은 분들이 뭐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해서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밝혀지면 파장이 커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증거를 들이대고 나면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아 그때 잠깐이라 내가 기억을 못했다. 기억이 없었다. 아 지금 생각났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 수사를 하면. 근데 이 상황도 보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로밖에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최순실 씨가 여러분도 이제 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검찰청 올 때는 되게 공포스럽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누구든 겁나죠. 근데 제가 거기 보기에는 겁 안 나는 사람 그렇죠.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들어가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들어가 나서 진짜로 검찰을 만나보고 자기 변호사를 그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지 않고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치소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소환 조사 올 때는 그 눈빛이 살아있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형사에서는 그 본인이 안 했어도 무죄지만 증거가 없어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정확히 없는지 변호사들이 그걸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한번 제가 인터넷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이끌고 이 폐지 끄는 이걸 끌고 가다가 이 카트를 끌고 가다가 이 길에 세워둔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긁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외제 승용차 긁고 나서 기다려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제가 이거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는데 이런 데 세워서 오히려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미안해했다는 거.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좋은 건 그 외제차 회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수리비를 전액 자기네 회사 부담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